돌림방이거든 이게 쉬운 말로. 아 쟤도 때리고 얘도 때리고 계속 때려. 그럼 우리 미치는 거야 그냥.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우아한 이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 지소미아 협정 종료가 가져올 상황, 일본 밤잠 설칠 각오해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일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일본이 이전에 미국 중재도 무시하고 한국 측에 대화하자고 한 모든 제의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당분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 같다고 했는데 역시나 실효성은 적지만 의미적으로 큰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 정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 제 생각을 물어본다면 정말 잘했다입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위협적으로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는 실효가 크게 없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도 작금의 일본 수출 제재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모두들 궁금해할 테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원인을 찾을 것이고 그럼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재 사실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아마도 국제 여론전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실제 지소미아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관련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야 한 번씩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인데 2016년부터는 지금까지 총 24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북미 대화가 이제 많은 관계로 미사일을 많이 안 쐈죠, 북한에서. 그래서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2건 정도입니다. 북측에서 미사일 발사 시 먼저 발견하는 쪽은 항상 우리나라가 먼저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라면 우리는 지구국률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곡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로 발사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과 일본 정부가 TV 프로그램까지 중단하면서 속보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NHK를 통해서 믿을 수 없다.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것은 기다리던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자국이 유리하게 국제 여론을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일 뿐 사실 안보나 북한 미사일 문제는 다른 채널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정보 입수가 가능해요. 한미일은 2014년부터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이라는 TISA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거를 가지고 요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거든요.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여전히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다른 부분은 미국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다는 건데 우리 정부는 미국 첩보 위성 정보와 우리 군 정찰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곤란한 건 역시 뭐 일본이죠. 전에는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받던 정보를 이제는 미국 통해서 받아야 되니까 정보 입수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보 입수 시간이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인터넷도 발달되고 뭐 통신 여건도 많이 좋아져서 뭐 딜레이 탄다고 해도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어쨌거나 한 발 늦게 정보를 입수하는 시간이 더 더뎌졌다. 요게 단점이죠, 이제. 그래서 이 타임에 북한이 일본으로 미사일 몇 발 쏘면 일본이 이거 좀 웃긴가? 일본 나 미치겠다. 일본이 좀 쐈으면 좋겠네. 씨. 일본이 미사일 요격을 한다고 해도 모두 떨어뜨리기가 힘들어요. 개중에 몇 발은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우리나라한테 유감이다. 수출 제재랑 지소미아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일본은 당분간 지소미아 문제를 언론 호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개헌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극우 직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정부도 그 정도 내용은 다 파악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럼에도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우리가 한 대 맞았으니까 우리도 한 대 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보죠. 국제사회에서 맨날 열강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부분이 작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일본한테 맞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왕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어차피 뭐 라디오 방송 재밌게 하는 거니까.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일진한테 제가 맞았습니다. 제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일진이 무섭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 얘 봐라. 얘는 때려도 가만히 있네? 하면서 맨날 괴롭힐 거 아니에요. 계속 괴롭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걸 본 이진 애들, 그리고 다른 힘 있는 친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괴롭히는 상황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맞닥뜨리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 제가 만약 제가 맞고 나서 경찰이나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아니면 뭐 여건이 안 되면 또 말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더 맞더라도 죽기 살기로 덤비면 내가 세대 맞을 때 한두 대라도 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본 다른 학교 친구들은, 야, 쟤는 겁이 없다. 일진들한테도 막 덤비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저를 두려워하거나 용감하다고 여기겠죠. 일부 정치권에서 그렇게 덤벼서 괜히 한 대 맞고 끝날 거를 세 대 맞고 한두 대 때리면 무슨 소용이냐. 덤비긴 왜 덤비냐. 그냥 참지. 라고 하는 건 정말 패배주의적인 거고, 그냥 맨날 괴롭힘 당하면서 살라는 얘긴데, 뭐 판단은 각자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저라면 전자 쪽으로 행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조치가 실리가 없을 것 같지도 않지만, 만약 없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걸 지켜보는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는 적당히 괴롭히면 굴복하는 나라로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수모는 더 참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참기 힘듭니다. 돌림방이거든, 이게 쉬운 말로. 아, 쟤도 때리고 얘도 때리고 계속 때려. 그럼 우리 미치는 거야, 그냥.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그 상황에 안 처하려고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일본이 그릇된 행동을 꾸준히 알려서 압박하는 방법이 바른 선택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아한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과 공유도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